쿠팡은 로켓 배송, 마켓컬리는 샛별 배송. 샛별 배송.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로켓 배송은 스피디하다라는 거죠. 스피디하다. 샛별 배송은 타임리하다. 그래서 저는 샛별 배송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쿠팡은 로켓 배송이니까 무지 빠르잖아요. 계획적으로 막 그 생활을 꾸려가기 힘든 1인 가구에 있어서는 급할 때 필요할 때 빨리 갖다 주는 게 최고로 중요한 덕목일 테니 그 사람들한테 맞는 서비스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얼마 안 되는 가격도 스몰한 것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하고 그러면 솔로 이코노미의 4S 중에 3S를 다 충족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은 좀 깊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마켓컬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샛별 배송이라고 하면 그 신선식품 위주니까 새벽에 갖다 줘서 아침부터 그걸 갖고 조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쿠팡은 넓은 품목들을 가지고 스피디하게 보내주는 거로 될 것이고 마켓컬리는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 저는 이런 상행위는 결국 우리 거 끊으면 피곤하다라고 주는 게 비즈니스 상행위의 성공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크게 몇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아예 빌트인으로 때려 박는 거예요. 에어컨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새로 짓는 집이나 아파트에 어떻게 빌트인을 때려 박는가가 중요한 거지 개별 소비자 사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주문이 아니라 적시해주는 구독 형태가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존의 대시 버튼.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쿠팡 같은 곳은 소셜 커머스인데 일반 이커머스와 뭐가 다르냐? 값이 좀 싸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스피디함이나 이런 걸 하는 쪽은 단기적인 일회 거래가 많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구독 경제의 관점으로 구독 서비스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사는 것도 있지만 이 고객한테는 요 품목, 요 품목, 요 품목은 우리가 마치 구매 대행처럼 사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발전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쿠팡과 마켓컬리가 솔로 이코노미의 4S를 다 충족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얘기도 하셨고 특히 마켓컬리는 그 셀피시라는 걸 많이 충족해 주는 것 같아요. 저 마켓컬리에서 사진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예전에 소고기를 보여줄 때는 마블링이나 굽기 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마켓컬리가 하는 방식은 그 과정, 그걸 먹었을 때 가장 극강의 막 김이 올라오거나 그 육즙이 흘러가는 혹은 차려진 상에 차려진 상. 네, 차려진 상. 저 장면을 내가 빨리 경험하고 싶어 라는 걸로 실제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었죠. 그게 얘네 성공 요인 중에 또 하나. 마켓컬리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애정하는 우리 대학 후배가 있는데 지금 헬로우 네이처에서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1인을 위한 간편식이 굉장히 강력한 거기에 킬러 메뉴. 어제만 해도 헬로우 네이처에 전날 주문한 게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설탕 뭐 이런 게 안 들어간 두유 순수하게 콩만 간 두유하고 딸기가 예쁘게 손질이 돼 있어요. 그 딸기 4개 먹고 출근했거든요. 아까 셀피시, 그러니까 아침에 건강한 걸 먹는다는 기분을 줘요. 그 아까 얘기했던 소고기를 보여주는데 재료가 얼마나 좋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리된 이후의 모습 자체뿐 아니라 그게 테이블에 차려졌을 때 그 뽀대라는 모습을 보여준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셀피시 소비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만족의 그 극대화되는 그러니까 과시형 소비하고도 맥락이 다 있는 형태라고 봐요. 실제로 마켓컬리에서 그 받아먹는 받아먹는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혼자 저 원룸 사는 30대 초반 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림 안 나오지. 참 사람이란 게 참 가슴 아픈 존재인 게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따지기도 하지만 어떤 그 허위의식 같은 거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코워킹 플레이스 하는 게 마케팅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제적인 베네핏이 있다예요, 그죠? 그렇죠. 임대료도 싸고 이런 공용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얼마나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 거기 가는 많은 경우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지만 거기 가서 마치 첨단의 스타트업 CEO가 됐다는 그런 허위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장사가 된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서 요즘 코워킹 플레이스에서 많이 나온다고들도 하죠.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아침형 인간 갖고 막 떠든 게. 꽤 오래됐죠, 그건. 그거 오래됐어요? 네. 아침형 인간과 뭐 저녁형 인간이 있으면 모르겠으면 그 차이가 뭐 아무 차이도 없다는 거야. 단 하나. 어떤 차이겠냐? 아침형 인간에 속하는 놈들이 자랑들이 심하다. 최근에 그 외국 사람이 쓴 트윗 보고 깜짝 놀랐는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 300명을 인터뷰해 봤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 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다. 아무런 공통점이 없더래. 물론 그런 허위의식에 기반해서 광고를 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것도 저희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막 씁쓸하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아까 로켓 배송과 색별 배송의 브랜드적 의미, 그래서 브랜드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 리브 언론 혹은 립미 언론 하지만 너는 완전 외롭진 않아. You are not alone 얘기했는데 쿠팡맨이 그런 문자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요. 저는 직접 받은 적은 없지만 그 제 지인 우리 요거를 만들어 주신 우리 삼행시의 그 아주 뮤즈 그분이 SNS에 올린 걸 봤는데 쿠팡맨과 문자를 재밌게 나눈 거를 캡처해서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딱 요 정도의 관계가 좋은 거야. 이 택배기사님 들어오셔서 물 한 잔 드세요. 이건 싫어. 그건 싫어. 근데 문자로 서로 말장난을 하는 거야. 아까 포에스 뭐 교과서 적이죠. 근데 거기 하나 더 플러스가 심퍼시 정도인 것 같아요. 간단한 공감. 그 심퍼시 하는 정도? 또 그렇대요. 택배가 오면 너무 행복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가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시켰지? 이런 사람이 또 있대요. 혼자 살거나 아니면 혼자 같이 살더라도 혼자 뭔가를 주문하거나 이 행위 자체가 그 과정을 좀 즐겁게 해주는 디자인? 뭐 문자 외에도 좀 다른 장치들도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브랜드 개성화 전략에 나오는 건데 의인화 전략 있잖아요. 인터파크에 톡집상가 이런 거 있어요. 챗봇. 그러니까 이게 시리도 어찌 보면 그 의인화 서비스인데 이런 1인 시대가 되고 1인 가구가 많아질수록 적절한 수준의 친밀감을 확보하되 일정 수준 이상은 거리감을 둬야 되니까 마치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거로 대체되는 경향도 계속 나올 거다. 꼭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사실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에 따라 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50cm 이내에서 얘기하는 건 정말 친밀한 관계이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혼자 사는 삶이지만 외롭지 않다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가져갔지만 그 친밀감이 지나치게 되는 그 거리 안으로는 안 들어오게 하려는 거 아니냐. 만약에 혼밥 전문 식당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혼자 앉아서 먹는데 지나치게 따닥 앉아 있는 거는 뭐 공간적인 뭐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그거 자체도 그렇게까지 성공 못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제가 그런 구매 과정에서의 그 적절한 위트, 중고나라에서 누가 뭘 샀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이벤트 당첨됐습니다를 밖에 붙여달라고. 그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혼자 살든 부인이 있든 뭐 누구랑 같이 사든 그 과정에서 어떤 약간 위트. 그래서 이제 소니에서 플스4 나오면서 광고가 이거잖아요. 이해가 용서보다 빠르단가. 카피가 이래요. 아, 용서가 이해보다 낫다. 뭐 그럴 거예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고, 저지르고 용서를 받아. 용서받는 게 낫지. 사겠다고 이해식. 아주 명언이죠, 명언. 용서가 이해보다 빠르다. 솔로 이코노미, 혼자 살고, 혼자 사고, 혼자 뭘 하고 할 때 의식주가 있을 거고, 네. 의식주. 그리고 또 사람들이 플러스로 3개 더하는 게 휴미락이거든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이 있고 휴미락이니까 어떻게 쉬고 할 거냐. 그다음에 미는 이제 뷰티 쪽이 되겠죠, 그죠? 락은 즐거움을 찾는 거니까 어디 그 레저든 뭐든 그 쾌락적인 행위 이런 건데
그 하나하나를 다 될 필요는 없지만 그 1인 시대 혹은 1인 가구 입장에서 그런 의식주, 휴밀학 중에 좀 독특하게 보이는 현상이나 이런 걸 얘기해 보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언급하다가 짧게 얘기했는데 플립이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게 소셜 네트워킹 같은 걸 하는 건데 뭐 와인을 마시거나 뭐 보드를 타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근데 그 주제에 되게 짧게 그것만 하고 흩어져 버리죠. 흩어져 버려요. 만나서 약간의 플래시몹 같기도 한 거예요. 그냥 국경 없는 포차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에펠탑 앞에 이제 포장마차를 해놓는데 젊은 남녀가 와요. 근데 얘네가 그날 처음 보는 거예요. 국경 없는 포차에 오는 만남 앱을 써갖고 와서 만나서 같이 떡볶이 먹고 가요. 이런 거를 요즘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걸 가취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벼운 취향 위주의 관계. 그 말이 된다. 나 이런 거 좋아하고 하는데 나만 혼자 외로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네. 그래서 외롭지 않음을 확인하지만 그렇죠. 그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고 욕구가 해석이 되면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그래, 안녕 가세요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이런 현상을 감정 대리인이라고 풀어요. 이제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언택트죠. 이모티콘을 쓴다거나 뭐 이 정도 수준에서만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황영이 말씀하셨던 그 커뮤니티에서 친목질 하지 마라.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네요. 뭐 요즘 틴더라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틴더는 원래 외국에서는 소개팅 앱이지. 이성 만나는 건데 한국에선 이렇게 한대요. 아까 TV 광고 막 하잖아요. 달리기 막 혼자 달리기 지겨운데 혼자 같이 뛸 사람 달리기 없을까? 때문에. 뭐 이런 거. 그게 무료 때는요. 동성애랑 다 섞여서 나온대요. 돈을 지불하면 이성이 나오네. 미치겠다. 그러면은 이제 혼자 사는 그러니까 리브와 바이 얘기에서 이제 우리 혼자 만드는 사람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만드는 사람들로 넘어갈까요? 저 컨텐츠 만드는 거 넘어가기 전에 딱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녹화 중이면서도 즉흥적인 기획회의를 하는 삼행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랑 거절을 잘하는 법. 왜냐면 아까 1인 시대랑 맥락은 맞거든. 홍구 황영이 충고하는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